부모님 돌보는 시간, 나라에서 돈 준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매일 정성껏 챙기고 있는데 그게 공식 요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요즘 병원 대신 집에서 직접 돌보는 분들 정말 많죠. 그런데 대부분은 그 수고에 대해 돈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왜일까요? 정부는 가족이 돌보는 것도 요양으로 인정합니다. 단, 찍어야 인정이 됩니다. 그걸 안 찍으면 하루 종일 돌봐도 기록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매달 몇십만 원씩 손해보고 1년이면 수백만 원이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시간과 정성을 지키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들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으시면 자식된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서죠.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보내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모셔야 하나, 이 고민 안 해본 사람 없을 겁니다. 시설에 맡기면 마음이 불편하고 비용도 부담스럽죠. 집에서 돌보자니 시간도 체력도 여의치 않고요. 그럼에도 많은 자식들이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직접 챙기자. 가족인데 그 마음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가요? 그 정성 하나로 부모님을 지키고 내 삶을 조금씩 뒤로 미루며 매일매일 돌봄의 시간을 이어가는 분들, 당신이 바로 그 숨은 영웅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정성껏 돌봤는데도 나라에서는 그걸 돌본 걸로 쳐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어머니는 내가 직접 챙겼어요. 밥은 하루 3번 챙기고 약도 빼먹지 않았고 씻는 것도 도와드렸죠. 하지만 이 모든 노력, 서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돌보는 건 그냥 가족이니까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아직도 많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태그를 하지 않으면 기록에도 안 남고 수당도 한 푼 안 나와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요양병원은 너무 비싸니까 그냥 우리가 할게요. 시간은 없지만 사랑으로 버티면 되지. 그렇게 참아내고 버텨냅니다. 하지만 결국엔 몸은 지치고 마음은 텅 비고 지갑까지 텅텅 비게 됩니다. 가족이라 당연하다고요? 그 당연함이 당신 통장을 마이너스로 만들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셨나요? 사랑으로 한 일이니까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사실은 제도를 몰라서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같은 일을 하고도 매달 90만 원씩 보상받고 있고 누군가는 그냥 가족이니까란 이유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몰랐어요. 그 말로는 지나간 시간도 놓친 수당도 아무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 지금도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늦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제도 공단에서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말 안 해주면 그냥 놓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참고 돌보셨다면 그 정성과 시간이 보상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나라에서 돌본 걸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가족요양 태그를 찍는 것,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고요? 쉽게 말해 출석 도장 같은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출석부에 체크하듯 부모님을 돌보기 시작할 때 한 번, 끝날 때 한 번, 도장 찍듯이 톡, 톡. 그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이에요. 이걸 가족요양 태그 또는 전자태그라고 부릅니다. NFC 카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찍는 방식이고 기계는 공단에서 무료로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사용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설치도 간단하고 그냥 도장 찍는 느낌입니다. 이 태그 하나만 잘 찍으면 하루 최대 90분, 한 달이면 약 9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가족요양 수당이 지급됩니다.
1년이면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그냥 집에서 돌본 걸 공식적으로 인정만 받으면 그 수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혜택이 아니에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지 많은 분들이 제도 자체를 모르고 지나간 것뿐이에요. 자,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가족 구성원 자녀, 며느리, 사위 등이 직접 돌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사전에 등록하고 태그를 찍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몰랐던 분들 중 수년간 부모님을 돌보면서도 수당을 한 푼도 못 받은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신 말이 있어요. 그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하루에 몇 번 찍어야 하나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루 최대 3번까지 가능하고 한 번에 30분씩 총 90분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식사 준비할 때, 약 챙겨드릴 때, 목욕 도와드릴 때, 그때그때 찍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점, 자동 등록 절대 안 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큰일 나요. 직접 등록하고 직접 찍어야만 그 시간이 돈이 됩니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스마트폰이 어렵거나 앱 설치가 힘드시다면 주민센터, 복지관 또는 주변에 잘 아는 이웃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끙끙대다가 놓치는 경우 너무 많거든요. 이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당당한 권리이고 보호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사랑은 마음으로 충분하지만 제도는 손으로 찍어야 움직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 도장 같은 태그 안 찍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정성껏 돌봐도 기록이 없으면 없는 일이 됩니다. 내가 하루 3끼 식사 차리고 약 챙기고 목욕까지 시켜드렸어도 서류에는 단 한 줄도 남지 않습니다. 내가 돌봤어요. 직접 다 했어요. 이런 말은 국가 시스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아주 많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세 이선자 씨는 치매 초기였던 남편을 2년간 혼자 돌보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지어드리고 목욕을 시키고 외출하실 땐 손을 꼭 잡고 함께 나갔어요. 정말 사랑으로만 버텨온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선자 씨는 가족요양 태그라는 걸 몰랐습니다. 가족이니까 내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국가가 도와준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이선자 씨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딸이 알려줬습니다. 엄마, 이거 태그만 찍었어도 수당 나오는 거래요. 그 순간 이선자 씨는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돈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시간들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졌어. 계산해보니 한 달에 90만 원씩 2년이면 2천만 원 가까운 수당이 나왔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그건 단 하나 태그를 안 찍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 드셨나요? 혹시 우리 부모님 지금도 내가 모시고 있는데 나도 이선자 씨처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태그를 안 찍으면 단순히 돈을 못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세금 혜택도 사라집니다. 요양에 쓴 시간과 노력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기록이 있어야 해요.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나중에 가족들끼리 누가 얼마나 돌봤냐를 놓고 다툼이 생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때 누가 주로 돌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법정까지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눈물 흘리며 돌본 시간이 한 줄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한다면 그건 너무 서글픈 일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 태그 하나는
돈만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 내 권리, 그리고 가족 사이의 평화까지 지켜주는 증거가 됩니다. 혹시 지금 나는 가족인데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하셨다면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니까 더 조용히 참아왔고, 가족이니까 내 얘기 안 했고,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내가 했던 돌봄이 따뜻한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이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정성껏 돌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걸 국가가 인정하게 만드는 과정도 똑같이 소중하다는 걸 이제는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돈 이야기입니다. 이 가족 요양 태그 딱 하루 2번만 찍으면 하루 3만 원이 생긴다는 거 믿기지 않으시죠?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밥 차리기 전에 톡, 약 챙기고 난 뒤 톡. 도장처럼 찍는 순간 돈이 쌓입니다. 하루 3만 원이면 한 달엔 90만 원, 1년이면 1080만 원, 2년이면 2160만 원이에요. 그저 태그 1번 안 찍었다는 이유로 이 큰 돈이 날아갑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건 실제로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56세 김영선 씨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거동이 어려운 84세 어머니를 3년 넘게 혼자 돌보셨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아침 저녁으로 식사 챙기고 주말마다 병원 데려다 드리고 거동 보조기 구입부터 기저귀 교체까지 도맡아 했죠. 눈물이 날 만큼 헌신적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 긴 시간 동안 가족요양 수당이라는 게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가족이니까 하는 거고 그걸 돈 받으려고 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그게 김 씨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대요. 너도 태그만 찍었으면 수당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급히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했지만 이미 지나간 3년은 소급 적용이 안 된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 돌본 걸 후회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아무 기록도 없이 사라졌다는 게 너무 허무해요. 나 스스로 내가 뭘 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이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가족인데 그냥 하면 되지. 굳이 수당까지 받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당신이 부모님 돌보는 그 시간, 다른 가족은 출근해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누군가는 월급을 받고 누군가는 침묵 속에 시간만 보냅니다. 왜 내 시간만 공짜여야 하죠? 사랑은 귀합니다. 하지만 지갑이 텅 비면 돌봄도 금방 지칩니다. 나라에서 보상해주겠다고 제도를 만들어뒀다면 그건 내가 챙겨야 할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건 욕심이 아니라 돌봄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돈만 손해보는 것도 아닙니다. 연말정산 공제도 못 받고 혹여 다른 가족이 자기가 부모를 돌봤다며 등록해버리면 공제 혜택까지 빼앗길 수 있어요. 태그 하나, 그게 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안엔 당신의 시간, 책임,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존엄까지 담겨 있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이 좋은 제도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걸까요? 사실 생각보다 정말 간단합니다.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실까봐 지금부터 진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제도를 운영하는 곳은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우리가 매달 보험료 내는 바로 그곳이죠. 요양등급 신청부터 가족요양 등록, 태극이 신청, 수당 지급까지 전부 여기서 담당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셨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만약 예전보다 기력이 떨어지셔서 식사도 혼자 못하시고 약도 자주 빼먹는다고 느끼신다면 등급 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등급은 1에서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어요.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병원 진단서나 검사 결과를 가지고 가면 도와줍니다.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부모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며칠 뒤에 등급이 결정됩니다. 자, 등급이 나왔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족요양 제공자 등록을 해야 해요. 이건 말 그대로 제가 직접 돌보겠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 어머니를 돌보는 경우 딸이 가족요양 제공자로 등록하면 됩니다. 같이 사는 가족이면 누구든 가능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없어도 괜찮습니다. 등록이 끝나면 이제부터 태그를 찍을 준비를 해야겠죠? 공단에 신청하면 태그기, 리더기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 앱을 깔아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름은 장기요양 포털 앱입니다. 사용법은 아주 간단해요. 밥 챙기기 전에 톡, 목욕 후에 톡. 도장 찍듯이 하루 3번까지 찍을 수 있고 각각 30분씩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아침 9시 엄마 식사 차리기 전 찍기, 점심 약 챙겨드리고 찍기, 저녁 목욕 도와드리고 마지막으로 찍기. 이렇게 찍은 기록은 공단 시스템에 자동으로 전송돼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매달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어렵다거나 앱 설치가 힘드신 분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의해 보세요. 가족요양 태그 신청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직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혹은 주변에 스마트폰 잘 쓰는 이웃이나 가족에게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한마디 건네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꼭 알아두실 팁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가족요양 제공자에게 교육비 지원, 상담 서비스, 돌봄 휴가 수당까지 추가로 지원해주는 곳도 있어요. 이건 따로 신청해야 하니까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부모님 등급 확인, 내가 가족요양 제공자로 등록, 태그기 신청 또는 앱 설치 하루 3번, 태그 찍기, 기록에 따라 수당 받기.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실제로 해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모르면 손해고 시작하면 길이 열립니다. 한 번만 움직이세요. 1577-1000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하셔서 가족요양 수당 신청하려고요. 이 한마디면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그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아셨죠?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아, 좋은 정보네 하고 그냥 넘기면 그걸로 끝이에요. 지금 안 하면 내일도 안 하게 됩니다. 한 번 미루면 계속 미루게 돼요. 그렇게 몇 년이 훅 지나갑니다. 오늘 움직이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일단 딱 한 번만 해보세요. 먼저 부모님이 요양 등급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엔 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가족요양 제공자로 등록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등록만 하면 그 뒤엔 그냥 하루 2번 도장 찍듯 몇 초 만에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십니다. 지금 하기엔 너무 늦지 않았을까? 나는 스마트폰도 잘 못 다루는데 괜히 시작했다가 복잡하기만 한 거 아니야? 하지만요, 늦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순간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정보를 몰라서 손해본 건 정말 억울한 일이지만 이제 알고도 안 한다면 그건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신 분들, 이젠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그동안 해오신 그 많은 수고, 이제는 제대로 인정받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이건 단지 수당을 받기 위한 신청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참아온 시간, 지켜온 사랑, 그 모든 돌봄을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증명하는 일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도 드시나요? 내가 신청하면
다른 가족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괜히 욕심 부린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랑도 눈치 볼 일도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한 제도이고 누구든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보상의 권리입니다. 지금껏 조용히 돌보며 병원도 못 가고 미용실 한 번 마음 편히 못 가고 친구 만남도 미룬 당신, 이미 누가 봐도 한 사람의 요양 전문가이십니다. 이제 그 하루하루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손길은 숫자로 남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당신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계신가요? 나는 기계에 약해서 이런 건 못해요. 스마트폰이 어려워서 그냥 모르고 지낼래요. 이젠 그 말 대신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이 한마디를 바꿔보세요. 그 말이 당신의 돌봄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1년 뒤 당신 통장에 1,000만 원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망설이지 마세요. 필요하면 가족에게 먼저 알려주시고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이 말 한 번만 더 마음속으로 되뇌어 주세요. 내가 해온 돌봄, 국가가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이제는 당당히 받아야 할 내 몫이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누군가에겐 이미 늦어버린 정보일지 몰라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돌봄은 그냥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길, 우리의 수고, 이제는 제대로 인정받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돌봄을 기록으로 남기고 국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명언 한 줄 남겨드립니다. 돌봄은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기록될 때 비로소 존중받는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는 헛되지 않도록 이 작은 시작 오늘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꼭 필요한 누군가에게 한 번만 공유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두루두루 잘 살아보아요. 두루살이였습니다.